지금부터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남혜영 연구관님께서 국립보건연구원 R&D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첨단 기술로 여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 대한민국의 건강한 오늘, 대한민국의 안전한 내일을 준비하는 곳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 의과학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초석의 역할을 다합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보건의료 연구자들의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와 보건정책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진단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물론 의료 현장과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연구기관. 우리는 국립보건연구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은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린 국민 생활 밀착형 관리를 넘어 개인의 삶과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지식을 창조하고 이를 경제,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는 역할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식량 및 자원 부족, 고령화, 환경오염 등 미래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의료, 제약, 식품, 환경 등 기존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바이오 기술 영역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학연병의 다양한 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일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한 길만을 묵묵히 걸어온 국립보건연구원. 이 땅의 인류와 미래 세대까지 질병의 고통 없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가 핵심 가치인 우린 국립보건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남혜영입니다. 네, 지금부터 2026년도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과 26년도에 신규 추진되는 과제들에 대한 공고 그리고 과제 수행 절차 및 변경 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저희 국립보건연구원은 1945년도에 모범보건연구소 등 설립된 이제 모범보건소 등을 이제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질병관리청 승격에 따라 개편이 되고 현재의 그 모습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2000년도 이전에는 이제 일본 내염 바이러스 국내 최초 분리라든지 렙토스파라균 최초 발견, 그리고 국내 첫 HIV 감염자 확진 진단 등 감염병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고요. 그 우성으로 이전한 2010년 이후에는 인체자원은행과 줄기세포 재생센터, 그리고 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그리고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라든지 국가병원체 자원은행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칩 개발 등을 통해서 국가 차원의 유전체 연구 기반을 마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저희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보건의료 국가연구기관으로 감염병, 만성병, 미래의료 등 중점 분야에 관해서 선두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국립보건연구원 내에는 연구기획조정부 등 3개 부와 국립감염병연구소 내의 신종바이러스 연구센터 등 3개 센터들로 구성되어 있고 총 26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26년도 현재 기준으로 보건원 운영 예산은 총 2,491억 원이고요. 이 중 80%가 이제 R&D 사업을 통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R&D 예산 변화 추이를 좀 보면 지난 3년간 500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기준으로 1,988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감염병 관리 기술 개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등 이제 18개 주요 R&D 사업을 통해서 이 예산들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간 성과들을 먼저 이제 분야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감염병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 등을 통해서 국산 코로나19 mRNA 백신 제품화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으며 국가 예방접종 대상 백신들이 임상 2상에 진입하는 성과들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해결 세균 감염 질환 대응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서 NGS 기반 항결핵제 내성 신속 진단 키트 개선 등 해외 평가 체계를 구축을 하였고, 또 원헬스 기반 다부처 내성균 통합 감시 및 연구 인프라를 고도화하였습니다. 또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그 치료제 백신 연구 개발도 추진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 mRNA 백신 전달체 지질 나노 입자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또 민간 이전을 통한 사업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서는 백신 효능평가 연구와 시설 등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가병원체 자원은행에서는 병원체 자원을 수집, 개발, 관리하고 또 연구자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구축 운영 등을 위해 지난해 6월에 국가 첨단 백신 개발센터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네, 만성병 분야입니다. 그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의 주요 만성 질환에 관련한 이제 코트와 레지스트리를 구축을 하고, 이 자원들을 활용해서 진료 지침 개발이라든지 질환 통계, 또 임상 정보의 근거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특허 성과와 함께 지침 개정 등의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상 현장 중심 실효화 연구, 이행 연구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중증 천식 환자 스테로이드 사용과 감량에 대한 진료 권고안이라든지 노인 당뇨병 환자 임상 역학적 실태 분석을 통해서 임상적 고려 사항을 제시하는 등 이제 의료적 중재 수단이 임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제 효과 분석 등의 연구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인공 혈액 제조형 임상 등급 세포주 확보, 또 이제 향후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세포 치료제 제조 지원 등을 통해서 재생의료 치료제 개발 연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건강 영양 규명과 예방 모델 개발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건강 영양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의료 분야입니다. 21만 명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또 사용자 친화형 DB를 구축을 통해서 100여 개 이상의 과제에 저희 연구 데이터를 공유를 했고, 또 범부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10만 명분 이상의 인체 유래물을 확보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저장 시설을 현재 중축 중에 있습니다. 또 한국인체자원은행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서 지난해에만 13만 명분 신규 인체자원을 확보를 하여 380여 개의 과제에 분양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논문과 특허 성과를 창출하는데 이제 저희 시설 인프라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인치 버전 2의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유전체 분석 서비스, 교육 등으로 이제 국내 연구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오믹스 기반의 진단 기술 개발과 또 급성 중증 신생아 신속 진단, 초기 치료 적용 등을 이제 이뤘고요. 또 치매 등의 이제 AI를 활용한 질병 예측 모델 구축 등 이제 미래의료 신기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의화 및 여성 건강 연구 등 미래 사회에 대응을 하기 위한 이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주도의 코호트를 운영하고 신규 코호트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90세 이상의 초고령자 코호트를 기반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코호트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난임 시술 여성 건강 코호트가 신규로 구축되었습니다. 네, 논문이나 특허 성과들을 조금 보면 이제 2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양적이나 질적으로 그냥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기준으로 저희 이제 내부 과제와 학술 용역 등을 통해서 340여 건의 논문이 발표가 되었고, 특허도 100여 건 가까이 특허 성과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네, 26년도 질병관리 R&D 추진 방향입니다. 국가주도 신속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강화, 그리고 임상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연구 강화, 그리고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실현을 목표로 26년도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염병 분야의 경우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전주기 대응 역량 강화, 그리고 민간 기피 백신 자체 개발 및 기술 지원 등 우선순위 기반 백신 치료제 라이브러리 확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만성병 분야의 경우 주요 만성질환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 대응을 위한 질병 예방 및 관리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 강화할 예정이며, 미래 의료의 경우 헬스케어 AI 데이터 구축, 희귀질환 진단, 치료 등 정밀의료 연구를 강화하고 신기술 기반의 한국인 법률 전체 정보 구축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 예산을 이제 분야별로 조금 나눠서 보면요. 그 감염병 분야의 경우 올해 새로 시작되는 공공기관 임무 중심 감염병 연구 다부처 협력 사업을 포함해서 8개 세부 사업들을 통해 총 943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만성병 분야의 경우 올해 소외질환 극복 연구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포함해서 3개의 사업들을 통해 329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미래 의료 분야의 경우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등 7개 관련 사업들을 통해 716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과제 현황을 조금 비교해 보시면 그 26년도 이제 저희가 이제 앞에서 복지부나 뭐 이렇게 설명했던 출연 사업들도 일부 가지고 있지만, 저희도 저희 기관에서 자체 수행하는 내부 과제와 학술 용역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 일부를 제외하고 그 내부 과제와 용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6년도 기준으로 89개의 내부 과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래서 총 연구비는 167억 원이고요. 그 학술 용역으로는 204개 과제가 진행 예정이고, 그 총 연구비는 73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분야별로 그 26년도 추진 계획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연구의 경우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 총괄기획 선도 및 관리 강화, 바이러스 감염병 대응 전주기 치료 기술 개발 강화, 그리고 미해결 세균 감염 질환 대응 핵심 기술 개발, 국가주도 신속 백신 개발 전주기 지원 강화를 미션으로 이제 과제와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바이러스 감염병 같은 경우는 신변종 급성 감염 바이러스 핵심 제어 기술 및 비임상 평가 기술을 고도화하고 일상 위협 바이러스 질환 대응 연구의 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균성 감염병의 경우 결핵, 난치성 세균 감염 질환 진단, 치료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임상 적용 연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기반 항생제 내성,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 개발 등 항생제 내성 제어 기술 개발 연구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신의 경우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글로벌 공조체계 실전화 등을 통해서 신종 감염병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기 대응 차세대 백신 플랫폼 기술 개선하고 고도화를 지속하고 또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 만성병 분야입니다. 만성질환의 전주기적 예방 관리 및 극복 기술 개발, 그리고 취약계층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관리 및 치료를 통한 건강 격차 최소화, 그리고 임상 연구 기반 구축 및 임상 현장 이행 제고를 통한 국가 책임성 강화를 미션으로 이제 만성질환 연구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위해서 질병 예방과 관리 기술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이제 질환 관리 소외계층인 소아, 청소년, 노인 대상의 연구들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위해 및 코로나19 영향 만성질환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그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이제 만성 질환에 대한 건강 영향 분석도 지속해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미래의료 분야입니다. 미래의료 연구는 맞춤형 미래의료 신기술 연구, 미래사회 대응 연구 강화, 그리고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인프라 고도화 및 미래 연구 필수 자원 수집 활용 강화를 미션으로 이제 그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 연구 활용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 수집 정제 공유 체계 구축을 통해 바이오 헬스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또 초고령 사회 및 저출생 극복, 희귀 질환 및 만성 질환 대응 등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을 하고 또 이를 활용해서 미래의료 활용 질병 지표 발굴 연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세계 분야 외에도 다양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줄기세포은행 등을 통해서 다양한 생명 연구 자원을 확보를 하고 이제 이것을 이제 연구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실물 자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한국인 유전체 역학 조사 사업, 그리고 국립의학지식센터,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포털 등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와 지식 자원들도 이제 관리하고 수집하고 또 연구자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연구 정보 서비스, 임상연구관리 시스템,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와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그 임상연구들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그 연구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립심혈관 연구소 등 향후에도 신규 건립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구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신규 과제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올해 수행되는 200여 개의 과제 중에 89개 과제가 올해 신규 과제로 공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난주부터 저희 과제들이 이제 공고가 시작이 되었고요. 총 연구비 2억 3천 미만짜리 과제는 다음 주 중에 아마 공고가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이제 나머지 과제들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공고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한 리스트는 자료로 이제 가름하도록 하고요. 그 분야별로 이제 공고 현황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가장 많이 공고가 진행되는 거가 감염병 분야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분야에서 그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을 위한 이제 35개 과제들이 신규 공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소아호흡기 감염병, 만성 감염질환 코호트, 또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등 바이러스 관련 기술 개발 과제 7개, 그리고 인수공통 감염병, 결핵 등 세균 질환 관련 감염병에서 10개 과제, 그리고 또 SFTS,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등 그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벡터 개발과 또 백신 개발과 백신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서 17개 과제들이 올해 신규 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거는 순서대로 이 리스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니파 바이러스 유행성 이하 선염 등 이제 백신 개발과 또 AI 기반의 백신 연구 개발 전략 수립 과제 등 3개 과제가 공공 백신 개발 분야에서 이제 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자원화, 그리고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임상 진단을 위한 표준 정도 관리 지표 개발 등 병원 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에서 총 6개 신규 과제가 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뇨병, 그리고 소아천식, 치매,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과 관련된 그 분야에서 11개의 과제가 신규로 공고 추진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는 장기 이식 코호트 관련 2개 과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소외질환 극복 연구 분야입니다. 소아청소년 비만,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련한 과제와 그 한국인 COPD 진단기준 마련을 위한 기반 연구 총 6개가 해당 사업을 통해서 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세먼지 대응 관련 인프라 구축과 또 그 미세먼지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증 연구 총 3개 과제가 미세먼지 대응 질환 예방 관리 연구 분야에서 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여성 건강, 또 건강 노화, 그 고령화 또는 이제 줄기세포 그리고 임상 데이터 등 연구 인프라와 관련된 총 7개 과제가 연구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공고 진행 중입니다. 4개 분야에 대한 혁신형 바이오뱅크 컨소시엄 운영 지원 사업이 보건의료 생물자원 종합 관리를 통해서 그 수행될 예정이고 현재 공고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이정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등 그 헬스케어 및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된 5개 연구 과제가 신규로 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유전체 그 연구 기반을 마련을 위한 유전체 정보 생산 그리고 미진단 희귀 질환에 대한 진단 기술 개발 등 개발과 이제 특히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전장 유전체 연기 서열 기반 신생아 선별 검사 연구를 포함해서 총 9개 과제가 성질 분석 연구 분야에서 공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앞에 이제 용역 과제 외에 저희가 5개 정도의 출연금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과제가 없는 범부처 감염병 방역 체계 고도화 사업을 제외한 4개 과제에서 총 8개의 신규 과제가 이제 현재 지금 공고를 진행 중이거나 4월 중에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에서 2개 과제, 그리고 우선순위 감염병 대유행 대비 신속 개발 구축 지원 사업에서 1개 과제, 그리고 의료 현장 감염 대응 역량 고도화 기술 개발에서 2개 과제, 그리고 공공기관 임무 중심 감염병 연구 다부처 협력 사업을 통해서 3개 과제가 신규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네,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학술 연구 용역의 수행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 수행 연도 기준으로 전년도부터 그 사전 조사 등 연구 기획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기획된 과제는 제안서 심의 등을 통해서 전년도에 확정이 되고요. 이게 입찰 공고 후에 그 1월에서 3월까지 선정평가가 진행이 되고 4월까지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진도가 진행이 되고요. 과제가 수행이 되고 그 과제 종료일 기준으로 종료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이제 최종평가가 실시되고 5년 동안 성과 추적 관리를 수행을 합니다. 네, 절차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질병관리 R&D 중장기 계획이나 세부 사업별로 가지고 있는 중장기 계획들을 기반으로 신규 과제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기술 수요 조사나 사전 정보 요청 등을 통해서 연구 수요와 연구 동향을 반영하여 신규 과제들이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획된 신규 과제들은 기획자문위원회, 코호트 운영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외부 전문가의 사전 검토와 심의를 거치고 또 최종적으로는 에서 보완이 된 내용으로 이제 보정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과제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정된 과제들은 저희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학술 연구 용역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나라 장터를 통해서 입찰 공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과제에 대한 내용은 나라 장터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 홈페이지와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도 과제 목록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하실 때 조금 유의하실 점은 공동 계약이 허용된 과제에 한해서만 세부 과제들이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주관 기관을 포함하여 5개의 과제까지 세부 과제를 구성이 가능하고요. 혹시 세부 과제를 꾸리실 경우에는 이 점을 조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입찰 가격서와 제안서 등 이제 입찰 서류들이 누락이 될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될 수 있어서 이 점도 주의하여 입찰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찰이 끝나고 응모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능력평가 90%, 입찰 가격평가 10%로 저희가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기술능력평가의 경우는 연구 과제별로 전문 기술 분야를 고려해서 과제단을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평가와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3억 원 미만의 단독 입찰의 경우는 서면평가도 가능합니다. 기술평가, 능력평가, 입찰 가격평가를 합해서 최종 이제 최고 점수를 받은 응모기관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는 발주부서와 1개월 이내에 협상을 통해 계약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혹시 이제 이 과정에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하는 일정 절차로 가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개월 이내에 계약이 체결이 되고 이제 선정된 과제가 장기 계속 과제인 경우에는 단연도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 진도 관리나 연차 점검은 기존에 있었던 중간 점검 보고서라든지 연차 평가 등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연구 수행 과정은 발주부서와 긴밀하게 이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진도 점검 등이 진행이 될 예정이 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연차 점검으로 대신하지만 이제 아래 같은 사유로 이제 특별평가라는 것이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 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 당해년도 연구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집행률이 75% 미만인 과제, 그리고 연구 책임자 변경이나 보건원 계약 심의위원회를 통해 당초 계획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발주부서의 이제 판단에 따라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연구비 관리에 대해서 조금 변경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연구비 성금 이자의 경우에는 정산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 부분도 정산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기존에 이제 보건원 사정 승인이 필요한 연구비 변경의 경우 원래 기존 60일 이전까지 발주부서 요청해서 70일로 일정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네, 최종 평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제 계약 종료일까지 최종 결과 보고서는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2개월 이내에 서면 평가를 원칙으로 해서 최종 평가가 진행이 되고, 이제 10억 원 이상이거나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는 구두 평가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참고 사항입니다. 저희 과제들이 생명윤리법이라든지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해당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사전 심의라든지 아니면 승인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내용들은 지침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과제 제안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체 유래물을 활용한 연구라든지 생산하는 경우, 그리고 임상 연구, 또 임상 데이터를 수집 생산하는 과제들을 같은 경우는 이 성과물에 대한 관리는 이제 지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담당 부서 또는 저희 지침을 참고하셔서 이제 사전에 확인을 하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협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원 연구과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학 정책추진단의 권광일 연구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식약처 규제각 R&D 개요, 그리고 두 번째 26년 중점 투자 방향, 그리고 26년 신규 지원 과제 현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보배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추진 일정 및 신청 안내,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품의약품 등 규제각 R&D 개요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규제과학이란 단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용어 자체도 그렇고 개념적으로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규제과학은 규제와 과학이 융합된 영역으로 규제를 위한 과학 그리고 규제에 관한 과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규제와 과학을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규제 정책을 설계하고 구현하겠다는 데 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규제과학 R&D는 식약 안전정책 및 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고유사업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개발 진흥 및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민간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출연연구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R&D는 타부처 R&D와 달리 안전기준 규격, 안전성, 유효성 평가기술 개발 등 공공성이 강한 R&D로 허가부터 생산, 유통, 소비까지 R&D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R&D 결과는 안전관리 기준으로 반영되는 등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시행착오 없는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규제과학 분야 R&D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수행하는 R&D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및 성능 등 평가를 위한 연구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분해보면 식품의약품 등의 기준 규격 분야, 그리고 유해물질, 인체 노출 위해 평가 기술 분야,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성, 유효성 평가 기술 분야, 그리고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 분석 기술 분야,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규제과학 R&D의 범위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접하는 식품, 농축수산물,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한약제제, 의료기기, 의료외품, 의약외품, 화장품, 유생용품, 주류, 마약, 담배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분야들이 규제과학 R&D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식약처 R&D 수행체계입니다. 식약처 연구개발 사업은 자체 연구와 용역 연구가 포함된 고유 사업과 민간 식의학 안전기술을 개발하는 출연 연구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고유 사업은 식약처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 수행하는 규제과학 연구로 자체 연구와 외부 인프라를 활용하는 용역 연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출연 연구 사업은 21년 3월에 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과제 기획, 평가,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규제과학 R&D 성과의 활용은 자체와 용역 과제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안전규제정책 및 안전관리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민간 안전기술 확산 및 제품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출연연구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안전규제정책 및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제과학 R&D는 의약품 불순물 관리 가이드라인, 식중독 세균 바이러스 등 동시검출 키트 개발, 신속한 식중독 원인 조사 등 안전관리 고도화에 활용되고 간 오가노이드 모델 독성평가 OECD 국제표준화 등 국제 기준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평가기술 개발 등 혁신제품 선제 기준 등 제시, 그리고 규제과학 전문 인력 양성 분야에 많은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26년 식약처 규제과학 R&D 예산은 25년 1619억 대비 한 100억이 증가한 171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식약처 R&D의 법적 근거 및 연역입니다. 자체와 용역 연구 위주로 추진되던 식약처 연구개발 사업은 2015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출연연구 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식의학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과 더불어 제품화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까지 포함하는 한 단계 진화한 법적 체계를 마련을 위해 2023년 8월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을 전부 개정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을 공포하여 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법률 규제과학 혁신법 개정에 따라 주요 내용의 변경 사항들입니다. 규제과학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식품의약품 규제과학 위원회 구성 운영,
연구개발 사업 추진 및 출연금 지급, 그리고 규제 정합성 검토, 제품화 지원, 전문의료 양성계획 수립 및 전문기관 지정, 민간 협력 촉진 등의 사항이 신규로 포함되어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의학 규제과학 혁신법 개정에 따라 규제과학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의하였고, 규제과학 혁신법에 따라 2025년 12월에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제 규제과학 혁신법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국내외 환경 분석, 핵심 전략 등을 반영하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이제 핵심 전략은 규제과학으로 식의학 안전망 고도화, 첨단 혁신 분야 제품화 규제 지원 강화, 규제과학 글로벌 선도국가 위상 확립, 중장기 규제과학 발전 기반 마련입니다. 이러한 그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이제 규제과학 기반의 식의학 안전관리 체계로의 전환, 그리고 식의학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규제과학 혁신을 통한 국민 안전과 건강 실현의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규제과학 R&D의 그 고유 사업과 출연 사업의 수행 체계 비교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약처 식의학 규제과학 R&D의 26년 중점 투자 방향입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의 생산, 유통, 소비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코로나19의 팬데믹 이후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었고, 건강과 식의학 안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바이오 기술 혁신에 따른 혁신 의료 제품 및 신소재 식품 등의 개발, 생산이 되고 있으며, 이상기후와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등 우리의 건강과 식의학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안전관리 대응 체계의 혁신이 요구되어, 이를 뒷받침할 규제과학 분야의 투자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식의학 안전기술 발전 방향은 첨단 기술 기반 안전기술 고도화, 건강 중시에 따른 생활 속 안전망을 강화하고, 식의학 산업계의 혁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능동적 안전관리 기반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식의학 안전기술의 미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안전망 강화,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혁신 기술을 접목한 안전기술 개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안전관리,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치료기회 확대, 규제과학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식의학 규제과학 R&D는 식의약품 등의 유해물질 관리 강화, 마약류 중독 재발 방지 등 국민 생활 안전 보장을 위한 임무형 R&D의 전체 연구비의 62%인 1,068억 원을 중점 투자하고,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 바이오 헬스 혁신 성장 견인 규제 기준 선제적 제공 지원의 15%인 249억 원, 그리고 식의학 규제과학 선도 및 규제 협력 강화 분야의 14%인 235억 원을 투자하고, 마지막으로 식의학 안전 규제 시스템 디지털 인공지능 전환의 7%인 1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6년 식약처 규제과학 R&D 사업 현황입니다. 이번에 공모된 사업은 이제 신규 사업 4개 사업과 계속 사업 중 신규 과제가 이게 대상이 됩니다. 26년 신규 사업은 이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 양성 사업, 그리고 중독자 데이터 기반 마약 중독 재활 기술 개발 연구, 그리고 AI 기반 독성 예측 평가 기술 개발 연구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연자인 보건산업진흥원 권보배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연구자분들께 유익한 정보 한 가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가 이제 규제과학 혁신법이 되면서 이제 규제 정합성 검토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혁신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 제품화에 필요한 규제 요건, 그리고 규제 대응 전략 개발 등을 검토하여 제공하는 국가 R&D 규제 정합성 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그 식품의약품 등 혁신 제품을 개발하는 R&D 사업 담당자가 본 양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식약처의 검토를 요청하면 자료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규제 정합성 검토 참여 방법입니다. 연구자 또는 이제 사업단 그리고 전문기관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요청하고 중앙행정기관에서 식약처로 요청하면 식약처 관련 부서 및 산학관 협의체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회신하고 있습니다.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는 2024년부터 시작하여 25년 현재 29개 과제에 대해 이제 규제정합성 검토를 시행하였고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4점 이상으로 높은 만큼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거나 기존 기술을 고도화하여 개발한 식품, 의약품의 등의 혁신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신규사업 공모 공고에 대해서는 이제 권보배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권보배입니다. 식약 R&D 26년 신규 출원과제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의 식약 R&D로는 총 17개의 세부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6년에 신규 과제를 지원하는 세부 사업은 총 7개고요. 그중에서 14번부터 17번까지 4개 과제가 26년에 새로 시작하게 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지원할 과제 수는 129개로 총 234억 원 규모입니다. 네, 첫 번째 사업인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식약품 안전관리 분야의 기반 연구 및 안전 품질관리 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2개의 과제를 신규 지원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 신규 과제로는 국가 필수 의약품 중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안전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국내 제조 품질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세포 기반 인공혈액 기술 개발 사업단에서 공고하게 될 과제인데요. 세포 기반 인공혈액의 비임상 및 임상시험 가이드안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동물 대체 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물 대체 시험법 개발 최적화 표준화를 통한 과학적 규제 정합성 증대 및 실용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1개의 사업을 지원하게 되고 동물 대체 자원은행 구축 연구 내용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제목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두 번째라는 표시가 있는데 본 세부 사업 안에서 이미 기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 선행된 연구 결과를 이관받아서 본 두 번째 연구를 수행하게 되시는 과제입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 대응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개의 과제를 신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중 2개 과제는 바이오공학 기술을 적용한 생물 유래 화장품 원료의 화장품 성분 유형별 규격 설정 가이드라인 및 안전성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나머지 2개 과제는 천연물 원료 중심으로 안전성 평가를 하게 되는 과제인데요. 천연물 화장품 원료 중에서도 생약, 건강기능식품, 식품 원료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본 2개 과제는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과제별로 처음 과제는 생약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파트를 연구를 하고 두 번째 과제는 식품 원료 파트를 연구를 해서 같이 컨소시엄으로 이루는 과제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선 설명에도 다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4개의 부처가 같이 지원하는 범부처 사업이고요. 별도의 사업단이 운영이 되어서 해당 사업단에서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본 사업은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통한 글로벌 신성장 선전 및 보안안보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중 글로벌 플래그십 의료기기 개발 사업에 5개 신규 과제, 그리고 의료기기 코어 기술 및 제품 개발에 68개 과제, 의료 현장 진입 역량 강화에 총 33개의 과제를 올해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5번째 사업인 중독자 데이터 기반 마약 중독 재활 기술 개발 연구입니다.
본 사업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개인 맞춤형 재발 및 재발 예측 기술을 개발 연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총 3개 과제를 신규 지원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과제는 다차원 임상 데이터 기반 중독 재발 특성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신규 과제는 동물 비동물 모델 기반 마약 중독 및 재발 기전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세 번째 과제는 단위세포 분자지도 및 AI 통합 분석 기반 중독 재발 제어 기술을 연구하는 과제를 수행합니다. 이 3개의 과제는 각각 독립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지만 필요의 시에는 연구 성과를 서로 종합하여서 상호 연구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기능을 위해서 세 번째 보시는 제어 기술 연구에 총괄 연구 협의체를 운영하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 양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적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춘 산업 특화형, 현장 중심형 글로벌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11개의 신규 과제를 올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중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 양성 대학 운영에는 총 10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연간 700원 이내로 5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 과제는 상기 설명드린 10개 과제의 대학이 우수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과학 협력을 지원하는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독성 예측 평가 기술 개발 연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인 환자 중심 통합 오믹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AI 기반의 개인별 맞춤형 의약품 부작용 예측 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총 2개의 신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 과제는 한국인 환자를 중심으로 환자 시료를 수집해서 통합 오믹스 빅데이터를 구축하게 되는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앞선 과제에서 구축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서 AI 기반의 의약품 부작용 예측 평가 기술을 개발하게 되는 과제입니다. 이 2개 과제도 별도의 과제를 수행은 되지만 각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연구 성과를 서로 교류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보시는 13개의 세부 사업은 신규 과제는 없지만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는 세부 과제 내역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진 일정 및 신청 안내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서 직접 공고하고 선정평가하는 사업은 화면에 보시는 6개 사업 그리고 22개의 신규 과제입니다. 해당 과제에 대해서는 1, 2월에 사업을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고 3월에 선정평가를 진행한 이후에 4월에 연구 과제를 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이리스 상에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제1차 신규 과제 통합 공고를 1월 6일부터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기간은 1월 6일부터 2월 6일까지 한 달간이고요. 과제 신청 기간은 2월 6일 금요일 14시까지입니다. 제출하실 서류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제출 서류가 2가지 포맷인데 RFP별로 내셔야 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공고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요건입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은 저희가 혁신법과 해당 시행령에 나와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정의에 해당하는 전체 내용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다만 RFP별로 응모하실 수 있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과제별 확인은 꼭 필요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구 책임자의 자격은 RFP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셔야 합니다. 신청 제한사항 안내드립니다. 신청 마감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분은 본 사업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 과제 수가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분도 본 과제에는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과제 구성 요건입니다. 저희가 일단 RFP에서 제시하는 과제 구성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고요. 각 RFP별로 아까 말씀드린 컨소시엄형이라던가 아니면 기업이 꼭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요건이 다르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응모하시고자 하는 RFP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과제를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연구개발 과제 내에 동일한 연구개발 기관이 중복해서 주관 공동 위탁으로 참여하실 수는 없습니다.
공고 및 신청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는 아이리스를 포함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홈페이지에 저희가 다 공고를 해두었고요. 신청은 아이리스상으로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리스상 온라인 신청을 하시게 되고,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아이리스의 주간 연구 책임자가 로그인을 하셔서 온라인 입력 정보 작성하시고 연구 계획서를 업로드해 주신 이후에 주간 연구 기관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 및 승인해 주시면 제출이 완료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공고문에 아이리스 관련 매뉴얼을 함께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리스 접속 시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이고요. 저희가 사업별 문의처도 공고문에 사업별로 담당자를 명시해 두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희 사업 선물을 마치면서 식약처 연구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소방청 R&D 사업이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소방청 연구개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소방청 박종영 연구관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소방청 R&D 추진 배경, 그리고 R&D 투자 규모, 그리고 신규 사업 및 과제, 추진 절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좀 소방 R&D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소방 R&D는 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안전 사고, 그다음에 그런 재난 등의 그런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재난 현장에서의 국민 삶에 큰 위험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게릴라성 호우, 그리고 침수, 산사태, 그리고 건물의 초고층화와 도시 지하화 등 그런 위험 요소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 미래 재난은 보다 복합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소방의 개념도 좀 변화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화재를 예방하고 불을 끄는 역할의 그런 협의의 개념이었다면 점점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전반적인 국민 보호 역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소방은 재난관리 4단계 예측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있어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영역인 대응 단계를 담당하고 있고, R&D 또한 대응 단계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청 R&D 투자 규모입니다. 소방 R&D는 25년 305억 대비 26년 5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5%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의 신속한 대응과 소방 관련 기술 개발 등 화재 대응을 위한 현장 대응형 R&D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6년 신규 사업 및 과제입니다. 그에 앞서서 저희 그 소방 R&D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을 간단하게 이미지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개인 보호 장비 분야입니다. 현재도 많이 개인 보호 장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방대원들의 신체 부담과 그다음에 그런 그 장비 경량화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겁고 불편한 개인 보호 장비를 무게를 줄이고 장시간 현장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체 부하를 경감하는 그런 R&D들이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헬멧, 그다음에 신체 부착형 개인 보호 장비, 대표적으로 우리가 방화 헬멧, 방화복, 공기 호흡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경량화, 그다음에 활동성을 개선함으로써 소방대원들의 활동에 좀 도움을 주고자 저희 개인 보호 장구 R&D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인간 중심에서 소방대원 중심의 그런 화재 진압 활동과 구급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앞으로는 무인 이동체, 로봇 등으로 자동화된 소방 작전 수행을 위한 대응력 강화 R&D도 다수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휘, 구조, 대응 등 소방작전의 전 범위에 걸쳐서 스마트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R&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 시작하는 첫 번째 신규 사업입니다. 위험물 시설 화재 폭발 사고 예방 및 대응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6년 올해부터 30년까지 총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내 인화성, 발화성 높은 위험물에 대한 화재 사고 예방 및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R&D 사업으로 총 5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국내 위험물 분류 판정 체계 고도화를 통한 장비 개발 및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기준안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국제 기준과 약간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준 재개정과 그리고 특수가연물에 대한 취급 기준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총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26년도 투입 예산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위험물 사고 현장의 실시간 대응 지휘 지원을 위한 AI 기반의 스마트 통합 지휘 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과제는 총 사업비 40억 원이고 26년에 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는 현장에서의 그 지휘관의 경험에 의존하는 의사결정 방식에서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위험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화학물질 유출 사고의 대응력 향상을 위한 기능성 중화제 및 흡착제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 총 사업비 18억 원, 26년은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과제입니다. 위험물 종사자와 그다음 소방대원용 위험물 사고 대응 가상 훈련 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6년부터 2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총 사업비 35억 원, 26년에는 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위험물 화재 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위험물 종사자뿐만 아니라 소방대원이 활용할 수 있는 가상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 국립소방연구원 부지에 가상 훈련 테스트베드가 구축이 돼 있는데 그 가상 훈련 테스트베드에서 활용 가능한 그런 교육 훈련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소방관 PPE 기반의 현장용 유해물질 제독 시스템 및 성능 검증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3년간 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이고 총 예산은 26억 원, 26년에는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재난 대응 후에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간이 세척, 그 다음에 임시적으로 제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재난 환경에서 소방대원이 그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즉시 제독을 하고 그 다음에 신속한 제독으로 사후 노출 저감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업입니다. 철도 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소방철도 모빌리티 및 디지털 사고 대응 체계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30년까지 총 5년간이고요. 총 사업비는 284억 원입니다. 말 그대로 철도 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소방철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에 단일 과제로 구성이 돼 있고 26년에는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입니다. 기후위기 재난을 위한 과학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간은 26년부터 29년까지 4년 동안 총 사업비 4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최근 크게 발생하는 산불, 그다음 침수, 폭염 등 복합재난 발생 시에 우리 소방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대원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총 과제는 26년에 3개 과제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는 싱크홀 등 매몰 요구 조절을 위한 인명 탐지 및 구조 장비 개발이 되겠습니다. 26년부터 29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총 과제비는 66억 원, 그리고 26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과제는 침수, 재난 대응 차량 및 트레일러형 배수 펌프 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 과제 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 수행될 예정이고 총 예산은 37억 5천만 원, 26년에는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침수 재난 현장에서 임무 특성에 최적화된 배수 펌프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인명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산불 대응 개인 보호 장비 및 소방대원 현장 고립 시 안전 확보 장비 개발이 되겠습니다. 26년부터 29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총 과제비는 60억 원, 26년 투입 예산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은 물론 산림청에서 주관이 돼서 진행하고 있지만 소방에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산불 현장에 좀 최적화된 개인 보호 장구를 대원들에게 해서 대원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대응력 강화 측면에서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R&D를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업입니다. 미래교통 전원 인프라 화재 안전 융합 기술 개발 사업으로 26년부터 3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총 사업비는 38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6년에 지원 규모는 한 개 과제로 총 1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 한 개의 과제는 저희가 이제 도시명 철도 차량 및 전기버스 특성 기반 화재 진압 기술 개발로 기획을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그런 R&D들은 다수 진행이 됐었지만 저희가 그 전기버스라든지 앞으로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명 철도 차량, 배터리 기반의 트램 등의 그런 대형 모빌리티에 대한 우리 화재 대응 기술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업입니다.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 연구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30년까지 총 5년 동안 총 사업비 4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업의 하나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첫 번째 과제가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 연구 개발입니다. 기존의 소방용품, 설비 등은 우리가 그 단순 품목 중심의 그런 평가가 됐었다면 저희가 늘어나고 있는 신기술 신제품이 적용된 그런 소방 설비 및 소방용품에 대한 시스템적인 실규모 실화재 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 430억 원 중에 건축비는 총 200억 이내로 편성을 해야 하며 그 다음에 시험 그 구축 결과물인 건물은 국가에 귀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과제에서 구축하는 테스트베드는 공주에 있는 국립소방연구원 부지 내에 구축될 예정이고요. 국립소방연구원과 협의를 통해 구축을 해야 한다는 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RFP에 상세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요.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 중에 추가되는 신규 과제가 두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업으로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 기술 개발인데요. 여기에는 소방대원 활동성 수행 능력 지원을 위한 외골격 로보틱 슈트 개발이 26년부터 28년까지 3년 동안 총 17억 원, 그 다음에 26년에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본 과제에서는 소방 현장에서 대원들이 착용하는 임무 장비에 간섭 없이 대원들의 활동성을 높일 수 있는 외골격 로보틱 슈트 개발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업입니다. 소방 현장 인명 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 개발 사업 중 한 개 과제가 추가가 26년에 신규로 배정이 됐습니다. 폭발 및 붕괴 위험 화재 현장에서의 안전성 판단 지원 시스템 개발로 총 예산은 49억 원, 26년에는 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과제명은 폭발 및 붕괴 위험, 화재 현장에서의 안전성 판단 지원 시스템 개발입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초진이 되면 현장에 있는 안전 담당관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 소방대원들이 건물에 진입하냐 마냐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때 폭발이라든지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과학적 기술을 활용해서 안전 담당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26년 신규 착수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이제 공고가 나가는 2월 달에 공고가 나가는 과제들은 24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수요 접수를 통해서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26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그런 기술 수요 조사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때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가 사업 기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방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